저는 들으면서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외식업장의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급 한정식이나 지금은 좀 흥하지 않는 그 불고기 브라더스 같은 회사에서는 전통주를 되게 많이 잘 팔았었거든요. 근데 일반 이런 순댓국집이나 일반 식당에서도 이런 다양한 술을 팔고 그걸 설명해 주려면 또 서버가 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손님들의 술에 대한 수준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객단가로도 이어지고 우리 외식 문화 자체를 되게 크게 바꿀 수 있는 저는 그 지점이라고 느껴져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아마 제가 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딱 사실은 페북 페이지에 그룹이죠. 그룹이 있지만 제가 그 행사할 때 딱 각인이 된 게 그 술펀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전통주를 온라인에서 플랫폼화 시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팔고 그거를 콘텐츠 관점에서 술을 제대로 알리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우리 외식 지금 현재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에도 술이 좀 더 확산되는 네.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다 마케팅 하시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매장 슈퍼바이저라든가 대표님이라든가를 만나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류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맥주, 소주, 카스 뭐 이렇게 술은 똑같은데 그냥 종류만 되게 많아, 종류만. 근데 저는 굳이 우리나라 맥주 아니어도 좀 이렇게 맥주도 저희가 이번 달에 이제 맥주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회사를 할지 컨펌하고 있는데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희 거 와서 야, 우리가 해줄게, 우리 거랑 같이 한번 하자, 내가 지원해줄게. 그 대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우리한테 어떻게 이 맥주가 어떻게 맛이 있고 어떤 음식을 하는지. 그 대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열과 성의, 이 맥주에 만약에 이게 카스예요, 그럼 카스랑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야지 이 맥주가 더 빛나는 거지. 이 맥주는 정말 좋은, 이 음식이 더 맛있어 버리면 맥주가 죽어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모임에서 페어링을 할 때는 음식이 살면 안 돼요. 페어링 자체는 항상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야지 술이 맛있으면 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음식도 맛있어야지만 같이 먹을 수 있는 페어링, 이게 잘 조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하잖아요. 궁합 잘 맞잖아요. 먹으면서 하는데 한 번씩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통주를 마셔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자, 우리 또 혹시 이렇게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막걸리 자체가 유통기간이 그거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도 땅콩 막걸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살균 막걸리라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돈 받기도 되게 좋아요. 원가 자체도 비싸지만 그거는 저희 7,000원, 8,000원에 팔거든요. 저희 가게 6,000원에 팔아요. 서울에서 보통 판매가 7,000원 그 선에 팔아요. 원가는 2,800원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1년짜리 유통기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찾으세요. 저희가 인천에서 그 파는 데가 두 집밖에 없어요. 저희 집하고 구월동에 한 집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정도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배상면주가에서 막내 동생, 국순당이 둘째, 배상면주가가 이제 큰 오빠, 막내가 배정도가라고 호랑이색 막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한 2달 정도 돼요. 그러면은 매장에서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부담 없이.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예요. 생 막걸리라고 나와 있지만 달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합성 감미료 다 아시죠? 아스파탐 무첨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100% 우리나라 쌀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기가 참 좋아요. 자, 우리가 파는 막걸리는 100% 우리나라의 쌀이다. 그리고 합성 감미료 하나도 안 들어갔다. 얼마나 좋아요, 판매하기가. 그럼 손님들이 좋아요, 주세요. 단가도 1,800원에 들어와서 5,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는 보통 7,000원씩 받아요. 그 막걸리를. 그래도 잘 나가요. 저 5,000원 팔아도 잘 나가요. 오늘 아침에 저 막걸리 150병 팔고 왔어요. 이게 제가 매장에서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했잖아요. 원래는 술은 인터넷 판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판매하는 게 택배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광고하는 데가 야유회,
회사 이런데 그런 데다가 좀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어디 가면은 우리 막걸리 많으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오늘 아침에 150병, 그러니까 70만 원치 팔고 왔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저기 다 셀러리맨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 아저씨 와오셔도 우리는 1억씩 다 판다 우리 회원들은.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 나라에서 그런 네. 전통주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도 조금 허락해주고 뭐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걸 혜택을 준다는 걸로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직 풀리려면 좀 멀은 것 같고요. 근데 술 자체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도 소주 같은 거 인터넷 못 사요. 네. 개설도 못 하고요. 예, 주립법 위반에다가 판매도 못 하고 아마 참이슬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다 무알콜이에요. 그러니까 뭐 맥주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인터넷으로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온라인에 올려놓지도 못해요. 그냥 블로그상에서 자 우리 매장에서 판매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네가 만드는데 제가 팔아야 되는데. 아니 저희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더 이상한 짓을 요새 많이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각 매장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아요. 예, 한맛상에 그 멤버들이 여러 브랜드 네.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뭐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 뭐 멤버들 좀 소개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저희 같아요. 스텝이 총 7명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을 담당하는 이제 뭐 이재우, 재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음향 이쪽 이런 쪽이에요. 음향 관리, 음향 관리사. 그래서 저희 뭐 하면은 음향 관리사 그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피아노 칠 줄 알면은 피아노 이렇게 들라 하잖아요. 걔는 음향하니까 저 프로젝트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오면 프로젝트 하나 설치하는 거야. 그냥 설치하고 우리 도와주고 서빙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대표들은 홍대에 한식주점 얼스라고 있어요. 얼스 들어보셨어요? 홍대에? 술을 다 안 좋아하시나 봐. 술을. 이 시간에 여기 네. 모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구적이신 저희 프로그램이 분들. 애프터가 없어서 술 안 마실 분들 나중에 많잖아요. 홍대 가시면은 얼스라는 한식 주점이 있어요. 가셔갖고 제 이름 얘기하면 아마 유포 직접 만든 유포 서비스 하나 드릴 거예요. 이야. 예. 그리고 강남 터미널 가면은 4호에 가시면은 담음이라는 또 우리나라 전통 전문점이 있어요. 담음 막걸리 전문점. 그리고 신동원 셰프라고 노보텔에서 육부에서 부처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처 설해마을에 수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민선 셰프님. 거기 가셔갖고도 또 제 이름 파세요. 그러면 샐러드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게 저는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참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저 처음에 일할 때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하고 첫 월급이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몇 년도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25살이니까 한 14년 전? 14년 정도? 근데 그때 보통 대부분이 식당에서 80만 원 줬어요. 80만 원은. 근데 저희 사부가 좀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월급 안 준다. 할래 그래도 하겠습니다. 6개월을 하니까 60만 원을 주더라고 이제. 그 대신에 네가 원하는 만큼 술은 사줄게. 네, 끝나고 술은 엄청 먹었어요. 진짜. 월급보다 더 먹은 것 같아요. 그것도 소갈비에다가. 소갈비 아니면 안 먹는다고. 일부러.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뭔 얘기가 나왔죠? 멤버들 소개. 그리고 네. 저희 수불에 이민선 셰프님 계세요. 그 셰프님 여기 수불에 계세요. 저희 이렇게 총 7명이서 매달 이제 주제를 같이 1조 2조로 나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맡아서 맥주에 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컨셉을 잡고 뭐 강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혹시 여행자의 식탁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행자의 식탁? 또 모르시죠? 그러면 오늘 왜 오신 거죠? 혹시 쉽게 가시죠. 쉽게. 네. 허영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하셨던 작가 이호준 작가님 계세요. 예. 그분이 같이 소속해 있는 데가 여행자의 식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규슈를 먹다 그 박상현 작가님 그분도 모르시고 자 네, 박상현 작가님이 또 계셔요. 그분이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여행자의 식탁이라는 그럼 혹시 그러면 옥동식이라고 알아요? 옥동식? 국밥집? 이 얘기 아신대요. 진짜. 아신대요. 페이스북으로 옥동식도
그럼 혹시 박찬일 셰프님 아세요? 네. 목로의 그 목로 광화문국밥 거기에 많은 이제 영향을 주신 분들이 여행제 식탁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연남동에 그 진진이라고 아세요? 그 진진 왕육성 사부님 계신데 네. 거기에 시초를 만든 것도 여행자의 식탁에서 자 왜 한식은 포차가 있는데 중식은 포차가 없냐 짬뽕 차장 탕수육 팔지 말고 다른 거 그런 메뉴 없을까요? 물어보는 게 만든 게 그분들은 참 아이디어가 되게 특이하세요. 지난달에 김진영 MD님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섞지 말자. 본연의 맛을 한식은 해야 된다. 왜 굳이 여기에다가 그거는 원재료가 나쁘니까 그러는 거야.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후추도 넣고 양념도 막 넣고 왜냐하면 서양 요리가 향신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이유가 뭐냐면은 원재료의 향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미묘한 게 있으니까 그걸 덮어버리려고 향신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본연의 원재료가 좋으면은 소금 후추만 뿌려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메뉴 저한테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자 형님 제가 이런 메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거 써. 아 제가 좋은 걸 못 쓰니까 그러죠. 왜 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떡볶이를 하고 싶은데 좀 뭐 특별한 떡볶이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그러면 야 좋은 쌀떡 쓰고 그러니까 소스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떡볶이 그럼 요즘에 뭐 국물 떡볶이 그러니까 제일 요즘에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닭발, 떡볶이, 족발. 내가 그래서 족발은 나 모른다 그랬어 솔직히. 야 족발은 종물이 좋아야 되는데 종물이 없으면 이거는 말짱 꽝이더라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사이드 음식 이런 거.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유는 많이 갖고 가고 싶은데 원재료비는 되게 적게 하려고 그래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순댓국을 팔지만 저 여기 혹시 국밥집 하시는 분은 계시죠? 거참맛. 네. 저 거기는 무슨 국밥이에요? 저희 수육국밥 하고 있어요. 수육국밥. 예.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대부분이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하시는 분들이 액상이라든가 보통 농축액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우더는 더 쓰실 거예요. 농축액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저는 사골 100% 한번 끓일 때 100kg씩 넣고 끓여요. 지금도 빼놓고 건져내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체인점화 하면 솔직히 힘들어. 진짜 이렇게 하면 장사는 힘들어.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직영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만들어서 주는 형태로. 그래서 만약에 가맹을 준다 그러면은 육수는 될 수 있으면 끓이지 말고 내가 다 해줄게. 니네 원팩으로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 편하게. 뭐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는 것보다 원재료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제가 좀 미리 말해도 될까요? 네. 한식 뭐 프랜차이즈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질문 예, 중에. 솔직히 처음에는 원할머니 보쌈 할까 오셨는데. 했어요. 원할머니 오셨죠? 네, 할까 했어. 왜? 그래갖고 내가 알고 있는 한식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있을까 하니까 생각나는 건 놀부랑 원할머니랑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계절밥상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놀부, 원할머니 뭐 이 정도 선 대답.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저희 은사님이랑 저랑 한번 물어봤어요. 자, 교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수업을 할 건데 솔직히 전 판단을 못 내리겠다. 뭐 교수님이 교수님이 괜찮게 생각하시는 한식 프랜차이즈 업소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너 같으면 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은 조금 달리 봐요. 그거는 나는 음식을 했던 사람이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정했을 때 정말 초보자가 있을 때 이런 체인점은 추천해주고 싶다. 저는 솔직히 체인점은 이름만 알지 자세하게 속속이 모르니까 제가 솔직히 이건 답해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외국계 업계를 그냥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입니다. 여러분 PF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사이에 가맹점이 12개가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하 코너에서. 그런데 처음에 직원은 30명을 뒀어요. 한 매장이요? 네, 처음에 직원은 30명을 뒀어요. 몇 처음에. 평이에요 매장이? 그렇게 않고 40평, 50평인데 처음에 오픈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쿠아리움이 한번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보면 최영진 셰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화반점 가고 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그래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친구가 원래 중식 출신이에요. 중식 출신이고 그걸 배우려고 미국에 와서 3년 동안에 배워서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배운 차이니즈,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아메리칸식 중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간이 너무 센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한국 사람을 불러서 뭐 미식 뭐 이렇게 그 컬럼 쓰시는 분 다 불렀어.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기에서 계신 분, 외국 살지 않으신 분들은 다 짜다 그랬어요. 다 짜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짜다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그 PF창 같은 경우는 야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본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다. 간을 바꾸자. 근데 그걸 나중에 수긍을 하더라고. 자, 왜? 한국 사람도 생각보다 우리도 짜게 먹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더 간을 세게 먹나 봐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왜 PF창을 얘기하냐면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본사에서 조리하는 과정 이런 게 분 몇 그램 몇 초 이 계량마다 잘 되어 있지만 조리하는 순서 몇 분의 센 불에 어떤 불까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놀부에 있는 제가 저희 한식 맛있는 상상에 보면은 각 R&D 매장에 하나씩 다 근무를 하세요. 저희 한마상 출신 중에 다. 그리고 놀부 같은 경우는 대리분들은 거의 저희 한마상 출신들이 많이 있고 혹시 김민주 대리님 아시는 분?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물어봐요. 자, 형님네는 자 메뉴를 할 때 가맹점주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음식을. 그러니까 저는 좀 체인점에서는 좀 시스템을 좀 많이 좀 바꿨으면 해요. 왜냐면 진짜로 이 집 가서 먹어보고 저 집 가서 먹어보면 솔직히 가맹점 아니 체인점이지만 맛이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 흔한 채선당 국물인데도 인천하고 서울 구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나오는 재료도 틀려요. 인천에서 먹었을 때는 분명히 가래떡이 없었는데 구로 가니까 가래떡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천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국물도 여기가 훨씬 진하고 구로는 좀 연했어. 왜냐면 손님이 더 많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물도 연하고 왜 같은 체인점인데 맛이 전혀 틀릴까? 같은 원할머니 보쌈인데 여기는 왜 돼지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냄새도 안 나지? 분명히 똑같은 고기랑 똑같은 조리법을 배워서 했을 건데 근데 PF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12개 매장 다 가봤어요. 저는 친구가 하다 보니까 오픈했다 보면 부산도 내려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봐요. 근데 정말로 맛이 일정한 것 같아요. 배우는 자체도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본사에서 교육을 항상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거기 시스템은요 주방장이 필요 없는 식당이에요. 아직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내가 음식을 1년만 할 수 있으면 PF창에 있는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매뉴얼리 하나를 가지고 이 친구가 요리를 하면 이 친구한테 줘요. 요거 한 달만 습득하면요 PF창에 있는 메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간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야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반 여기서 수급이 되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다 받아서 쓰는 건데 소스 자체도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손님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시스템 인사 그 다음에 광고하는 거 마케팅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그냥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입맛에 안 맞으실 수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식 프랜차이즈 솔직히 되게 많이는 알고 있는데 많이 가보지 솔직히 못했어요. 이름만 알고 있지. 그나마 저는 예전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마포갈매기, 디딤푸드 이쪽 그러니까 마포갈매기보다는 디딤푸드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인드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디딤푸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미술관역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가면 메뉴 너무 많아. 솔직히 내가 가맹점이랑 메뉴를 다 그냥 인테리어 정말 멋있는데 컨셉만 잘 잡아서 메뉴 한 10가지 내외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혹시 미술관 가보신 분 다 거긴 다 가보셨죠? 그러니까 메뉴 내가 볼 때 한 50가지 넘는 것 같아 메뉴가 정말로. 근데 처음에는 잘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이게 한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식 프랜차이즈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그 컨셉은 잘 모르겠는데 그 관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집에 갔을 때 메뉴판 보고 보통 몇 분 만에 딱 선택하세요? 5분? 저는 저는 1분 안에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그 집에 순댓국 먹으러 갔는데 딱 봤는데 메뉴판을 봤는데 도가니탕도 있네? 도가니탕 먹을까? 나 분명 이 집에 순댓국 먹으러 왔어. 근데 야 설렁탕도 있어. 설탕 먹을까? 그러다가 나 순댓국집인데 그럼 너 설렁탕 시키고 난 도가니탕 먹을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분명히 나는 원할머니 보쌈집에 가면 보쌈을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좀 워낙 보쌈에 대한 추진력을 넣어주고 나머지를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족발집에 가서 족발을 시킬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족발은 뭐 한상 차린 족발 되게 많아요. 뭐 김춘배 뭐 인생 족발 하나 시키면 다 나오잖아요. 막 막기도 주고 뭐 회 같은 것도 주고 초밥도 주고 막 다 주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데 항상 어느 매장을 가면은 그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할매국밥도 처음에는 한 메뉴 한 4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할매국밥 가보신 분 계세요? 한 10가지 넘어요 지금. 황태해장국, 선지 뭐 다 있어. 별거 다 있어. 다 원팩이니까 쉽지. 예, 뭐 하여튼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체인점, 그러니까 가맹점들은 대표분들이 다들 초보분이잖아요. 초보분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써서 해야 되는데 전 그게 좀 싫더라고요. 차라리 메뉴 서너 가지를 해서 알차게 해도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인원도 덜 쓰게 되고 효율성도 훨씬 좋은데 바쁜 시간에 들어와서 4명이 앉았으면 아까 전 말했잖아요. 순댓국집인데 저희 같은 경우 다 팔아요. 도가니. 왜냐면 사골 국물을 끓이다 보니까 저는 잘 빼니까 다 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 같으면 제가 전 주인이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이제 해놨는데 보통 내가 업주의 카운터를 보고 주방에 인력을 뽑아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싫어요. 그리고 금방 그만둬요. 한 직장에 오래 일하고 오래 하는 거 좋아하지 메뉴가 많다 보면은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면 재고 관리도 그렇지만 원가 관리도 안 나가면은 빼야 되고 선입 선출해야 되고 뭐 빼고 늦게 빼고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메뉴는 작게 가고 사이트 메뉴를 계절별로 바꿔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메뉴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높을 것 같은데 판매 금액을 보면 똑같아. 메뉴 10가지인데 저희 보면 70만 원이야. 아씨 메뉴 늘렸는데 왜 안 나가지 이게.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하나 또 들어가 있어 메뉴가. 야 막국수가 잘 된대. 막국수도 한번 해보자. 그럼 냉장고 칸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쌓아지는 거. 차라리 안 되는 메뉴는 매달 해서 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여러 업종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실제 매장을 하고 계신 생삼겹과 순댓국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각각 운영을 어느 정도씩 하셨죠? 아 제가요? 예, 연차로. 고깃집은 지금 9년째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순댓국집은 이제 4년째 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각각의 그 산업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그 매장의 장단점들 있잖아요. 네. 운영이나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 특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깃집의 특성은 참 좋은 게 점심에 좀 못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고기를 팔면 단가 자체가 있다 보니까 점심에 한 10만 원 팔고 저녁에 한 90만 원 팔 때가 대부분이에요. 막. 한 테이블에 앉으시면 보통 고기는 저는 그래요. 첫 번째 고기는 그냥 이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추가 고기가 나가야지 그때부터 나한테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밑반찬 나가고 뭐 나가고 하지만 그러면 이건 여기는 한 30%만 남는데 그 다음 추가 고기가 나가면은 저건 거의 다 50% 이상이 남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추가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싫어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처음에 나는 요리사인데 내가 왜 순댓국을 끓이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순댓국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야
국밥 쉽잖아. 야 깍두기 김치만 주면 되지. 야 할 게 뭐 있냐? 어? 국물 끓여갖고 순대 넣어갖고 나가면 되는 거. 전 그런 줄 알았어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는 고깃집이 쉬운 거예요. 고깃집 제일 쉬워 진짜. 제가 해본 것 중에 고깃집 제일 쉬워 진짜. 고기는 좋은 고기 정말 육가공 하시잖아. 좋은 고기만 갖다 주면 돼요. 저 고기 육가공 하시는 분한테 잘 구워야 돼요. 막 장난치는 분도 있어요. 막 중간에다가 안 좋은 거 하나 섞어 놓고 막 장난치는 분이 분명 있어요. 이게 뭐 아는 사람 알아요. 왜냐면 손님들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어저께 먹는데 느낌이 이상하니 왜 그러세요? 고기가 냄새가 나. 그러니까 친한 분들은 얘기를 해줘. 근데 모르는 분들은 다음에 안 오면 그만이야 그냥. 근데 그래서 저는 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고기 새로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고기 손님 안 줬어. 내가 먼저 먹어봤어요. 구워서 주방에서 구워서 그 고기 냄새를 맡아보고 괜찮네 맛있네 그러면 고기 나가고.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고기는 첫 고기를 받으면 매일 먼저 먹어봤어요. 항상. 그러니까 고기는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국밥집은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곱창 삶아야 되지, 오소리 삶아야 되지, 순대 삶아야 되지, 육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끓여야 되지, 김치깍두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아줌마를 시키면 아줌마도 일주일도 안 하고 그만둬요. 다 제가 했어요. 지금도 한 10박스씩 썰어요. 깍두기 뭐 일주일에 보통 깍두기 같은 한 10박스씩 썰어요.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써요. 2주. 그러니까 그게 매장 매출로는 솔직히 잘 안 돼요. 저희도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그 매장에서 유입할 수 있는 손님은 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으면 지금 국밥집도 월세는 80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내는데 지난달에 3,400 팔았어요. 근데 그게 홀 매출만 한 게 아니라 배달 매출이 1,700 그리고 홀에서 2,000 이렇게 팔았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배달을 하세요? 아니요. 고깃집은 이제 제육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서 도시락을 왜냐면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워낙 비용이라든가 뭐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제 배달을 조금 같이 넣은 거예요. 순댓국 말씀하시는 거죠? 순댓국도 그렇고 고깃집도 그렇고 고깃집에는 도시락을 했고요. 순댓국은 순댓국을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순댓국이 좀 잘 된 이유는 처음에는 순댓국을 안 했어요. 처음에 배달을 곱창 볶음집으로 배달을 처음에 했어요. 곱창은 비싸잖아. 2만원짜리 최소 2만원. 곱창 2만원짜리 시키면 안 시킬 거야 했는데 뭐 한 3개 4개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지? 잘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저도 족발사관학교 지난번에 김재순 대표님 오셨었어요. 예. 그분 만나고 제가 매출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면은 그분이 강의를 듣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근데 강의를 저는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어떤 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배달을 하게 된 계기는 족발집 아는 형님을 통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배달 기사가 매장에 있어야지 가는 걸로 아시죠? 그러신가요? 요즘엔 또 서비스 프랜차이즈 많이 나와서. 회사분들은 이제 네. 앱이나 이런 걸 많이 그래도 아는 편이시죠. 그런데 배달 대행을 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불과 2년 전에 갔는데 기사가 왔다 갔다 해요. 형님, 야 기사가 2이나 있어요. 돈 잘 버네. 아니야, 저거 그냥 건당 얼마씩 주면 돼. 진짜? 얼마 주면 될까? 매달 회비가 있어. 회비를 내고 한 건당 기본 1.25kg를 가면은 이제 뭐 2,500원 그리고 500m 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가 되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배달인데 곱창볶음 그렇게 1년 했어요. 장사 너무 안 돼. 근데 우리 앞에 집에 순댓국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배달을 하더라고.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대행 업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체인점이나 이런데 보통 아이디, 보통 가게 전화번호예요. 가게 전화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 그걸 들어가봤지 이렇게 얼마큼 파나. 훨씬 많이 파는 거. 우리는 한 10개 나가는데 막 30개씩 나가는 거야 배달이. 왜 그러지? 나는 배달을 1년 넘게 했는데 난 배달이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단가 자체가 좀 볶음이다 보니까 비싸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로 바꿨어요 이름을. 서간의 순댓국으로. 자 나도 순댓국 팔 거야. 그리고 메인을 싹 바꿨어 이제 뜯어 고쳤어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저는 김재순 대표님 만난 게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전에 또 바꿨어 이제. 아 디테일이다. 내가 디테일도 부족하고 이런 슈퍼리스트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 광고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왜냐면 그때는 그 지역에 하나씩만 찍었어. 그냥 2개만 찍었으니까 한 달에 뭐 300에서 400 그러다가 3군데를 찍고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블로그에 투자를 하고 하니까 다음 달에 이제 300에서 500 되고 500에서 700 되고 그러다가 700에서 1000이 되더라고. 그리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1700을 찍었어. 1700을. 배달만요? 배달만. 어, 1700을 주고 광고비를 태워서 네, 했더니 얼마로 투자했냐면 정확하게 90만 원 투자했거든요. 아 다래요? 네, 지난달에 딱 90만 원. 그러니까 대행비 빼고 뭐 90만 원 투자했는데 근데 그 전달에 그러니까 5월 달 같으면 3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데 비해서 한 300씩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도 내가 좀 더 투자하자. 그럼 오른다. 그리고 조직력을 갖춰야 되겠다. 김재순 대표님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되려면은 내가 둘이 하니까 마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둘 더 써도요 더 팔아요 생각보다. 왜? 내가 그만큼 기동력과 조직력을 갖춰놓으면은 더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 이제. 뭘 하나 더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사람 유입해도 쳐낼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하면 못 쳐내요. 손님들이 와서 화내. 야, 씨, 뭐 왔더니 맛있다고 왔더니 뭐 서비스도 개판이고 뭐야 이거 덥고 막 짜증나네. 음식도 안 나와. 그러면은 내 가게는 더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 2명이 됐어요. 제가 주방 혼자, 우리 호래 아줌마 하나. 그렇게 저도 음식을 배웠지만 힘들게 막 했어. 그래도 뭐 한 달에 5, 6배 갖고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아닐까 그랬는데 자꾸 회유가 되더라고요. 그분 만나고 나서부터. 야, 나는 주방을 20년을 했는데 저 사람은 27년 장사를 했는데 뭐 벤츠 타고 다니고 하루에 1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뭐 여행도 자주 가고 나는 여행을 간 지가 언제지? 여름 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불과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그분한테 배운 거를 이제 접목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한 명 늘고요. 지금은 저희 직원 4명이에요. 주말 알바 2 쓰고요. 주방에 하나 쓰고 홀에 한 분 더 계시고.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근데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2시.